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거기 안양시구 동안구 간양동에 상가 빌딩을 하나 갖고 있어요. 위에는 4층, 5층 건물인데 네. 1층에서 3층까지는 사무실이고 4층, 5층은 그냥 일반 주택집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좀 앞으로 무슨 뭐 발전되는 전망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 하고요. 그런 게 또 없으면은 또 뭐 좀 팔까도 싶고. 매도하실 생각도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뭐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의향도 있으신데 만약에 없다면 매도해야 될런지 혹은 매도해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좀 갈아타보는 게 좋을지 갈아타기 전략까지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어떻게 오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곳을 제가 주소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 뭐 어떤 호재가 사실 그렇잖아요. 상가주택이라는 건 지금 뭔가 노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 좀 임대료 좀 받으셔가지고 생활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이 자체가 가격이 오르려면 뭐 신축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네. 지역의 어떤 수요층들이 좀 들어와주고 해야 되는데 네. 실제 그냥 주택가로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슈가 따라오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아. 어디 혹시 이거 매각하시고 어디 좀 매도하실 생각까지 하신 거면 어디 네. 이렇게 찾아보신 데가 좀 있으실까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저는 거기를 이제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는 방배동에서 지금 한 40년째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아무런 뭐 전망성이 없고 뭐 그러면은 그냥 그걸 어떻게 요즘에 또 뭐 공실도 거기가 3개나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노 대책도 이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뭐 요즘에 또 매매를 하게 되면 어느 네네. 시점이 되려는 것. 그러면 제가 화면 보면서 좀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네네. 자, 일단 제가 답은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주소를 보거나 하면 위치를 보면 네. 어떤 상품을 선택할 때 그냥 임차인이 됐던 네. 뭐 상가가 됐던 주택이 됐던 그 수요층들이 좀 잘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 집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출퇴근이 용이한다던가 뭐 주변에 뭐 어떤 이렇게 뭐 안전장치들이 잘 돼 있다던가 편의시설, 입지시설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합점이 좀 맞아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리고 네네네. 자,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활성화돼서 좋겠다 그러면 뭐 개발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주변으로 그냥 아파트 어떤 신도시처럼 미니 신도시 만들어놨단 말이죠. 네네네. 미니 신도시. 그러니까 사실 상권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항아리 상권처럼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집이 1번의 선택지가 아니라 주변이 먼저 1번이고 우리 집은 그냥 2번, 3번으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이 반복되면 세월, 그냥 뭐 10년 전, 20년 전 땅값 비교해보면 지금 아까 방배동에 40년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여기하고 거기 40년 세월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지금 우리 관양동 갖고 있는 토지 가격하고 방배동하고 거의 한 10배 차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10배 이상 차이 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네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임대료에다 목적을 둘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노후 준비에다가 목적을 둘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 앞으로 토지 가격 이게 좀 가격을 좀 반영하려면 사실 그래요. 상가주택 이런 부분들은 임차료가 잘 나오고 막 수요자가 많아서 막 부동산에서 이거 빨리 나오면 우리 주세요 막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데를 선택해야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여진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전망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지금 당장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임차인을 싸게 놓던 뭐가 됐던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데 앞으로 뭐 1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에 호재가 따라온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도 그런 고민거리 때문에 질문을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내년에 매도해야지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할 수 있으면 매도하시고 시간의 차이니까 넘어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요. 지금 방배동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방배동 어디쯤에 계세요, 대략? 서문여고 쪽이에요. 서문여고 쪽에. 자, 서문여고가 됐던
뭐 그 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장제 터널 뚫린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들어보셨어요? 내방역? 네. 어. 네, 거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터널 저기 돼요. 네네. 완공. 이쪽 이런 데도 이제 개통하고 나면 지금 뭐 방배동 카페 거리 이런 데도 들어보셨죠? 예. 뭐 앞에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죠? 예, 뭐 이런- 예. 방배동에서는 제가 잘 알아요. 그렇죠. 40년이나 사셨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거리들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제일 몰리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쓰고 먹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택이다 그랬을 때는 뭐 지하철이 가깝다던가, 그죠? 버스를 타고 뭐 넘어갈 수 있다던가 이런 어떤 현상들을 갖고 있는 데를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선택지가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 대안을 좀 드리자면 방배동이 가격 대비 그러니까 임대료 대비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 예. 가격을 주고 사도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맞아요. 공략 자체를 조금 더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수역 쪽 있죠? 네네. 이수역이나 사당역. 그러면 예. 내 몸은 서초동에 있는데 투자는 어디다가 하냐면 동작구 있죠? 네네. 이 길 건너면 한쪽은 서초구고 한쪽은 동작구잖아요. 한쪽은, 예, 동작구.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보면 사당역하고 이수역만 보더라도 박스 자체가 아파트나 이런 게 있는 박스가 아니고 현재 다 빌라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상가 주택으로 모양새가 만들어져 있는 그 지금 박스 자체가 지금 이쪽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수하고 사당 네. 쪽으로. 그러면 방배에서 수익률이 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수요자가 없느냐? 같은 수요자를 지금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관양동에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재개발을 하더라도요. 예. 벌써 4호선, 뭐 2호선 다 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호선까지. 예. 그러니까 이런 박스들이 재개발을 나중에 시도를 한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뭐 10년 뒤, 20년 뒤, 앞으로 40년 뒤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우수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당이나 이수역까지는 도시계획상 어떤 그 개발 그 라인 자체 있죠. 이 대로변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이루어지는 이 대로변까지에 대한 어떤 개발 방향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계획들이. 그래서 향후에 저는 점진적으로 계속 어떤 이렇게 흐름 속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관양동을 붙들고서 막 시장 끌기 하지 마시고요. 예. 관양은 그냥 즉시 매도 쪽으로 방향 잡으시고 즉시 매도 쪽으로 그리고 네. 사당이나 이수 쪽으로 빨리 올라오는 쪽으로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